오늘 주제가 바로 황제. 황제는 중국에서만 쓰는 호칭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쓴 적 없죠. 우리나라요? 한 번 있지 않나요? 대한제국을 세운 고종 황제. 고종이 황제를 그죠. 칭했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대한제국에 이제 고종 황제가 계시다면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도 유명하고요. 네. 중국 진시황 뭐 제일 유명한 황제가 아닐까 싶은데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과연 어떤 황제인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진시황? 진시황 진시 황제는 진짜 유명하고 그 영화로도 나오고 저희가 막 그 소문 괴소문들도 막 있고. 네.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국집도 진시황은 있고.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걔는 진짜 그 물론 문화유산이지만은 거기다 몇 명이 죽었는지 저 들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기록일 뿐이지 진짜 기록 안 됐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맞아, 맞아. 죽어가지고. 저는 이제 불로장생을 꿈꿨다는 거. 저는 병마용. 병마용 그렇죠. 병마요. 네. 병마요 정확히 뭡니까? 병마용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돌 같은 그거 아니에요? 돌뭐 근데 저랑 돌같이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아까 인형. 진시황이 사후에 또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네. 이 흙으로 사람 똑같은 크기의 병사를 만들어서 자기 능 앞에 딱 진열을 시킨 거예요. 이거 봐. 이걸 다 누가 했겠냐고요. 부하들이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했겠어? 만리장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병마용까지 시작해서 불로초 구하러 또 누가 갔겠어? 지가 갔겠어요? 아, 그렇죠. 또 부하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정말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중국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국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 2명을 뽑아라. 그러면 1, 2위가 마오쩌둥이랑 진시황이에요. 마오쩌둥이랑 진시황. 그래서 현재의 중국을 만든 사람이다. 중국 자체다. 이 말인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리장성 건설하고 병마용 건설하면서 네.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진시황이 과연 성군인가 아니면 폭군인가 이거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거 모르겠다. 근데 진짜 이 진시황이 사상 최초로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몇 살에 통일을 했을까요, 중국을? 몇 살까지 살았어? 영앤리치인가? 진시황이 불로초를 그렇게 좋아하고 찾아다녔잖아요. 네. 근데 딱 50에 죽어요. 되게 빨리. 그러면 아니 그 당시에는 빠른 게 아니지 않나요? 50이면? 평균보단 많이 살았어. 진시황은 39살에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딱 제 나이인데 제 나이 때 엄청 빠르네. 완전 어린 나이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개의 나라를 통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국 시대였는데 전국 시대는 진나라를 포함해가지고 7나라가 있었거든요. 제초연, 조한, 위, 진. 그래서 6나라를 격파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한 거예요. 39살. 사상 최초로. 사상 최초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본명은 영정이에요. 네. 영정이 왕이 된 것이 12살 때였어요. 너무 어리잖아. 저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욕심이 굉장히 큰 왕이었어요. 이제 중국 통일 과정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은 춘추 전국시대인데 진나라가 지금의 저기 어디냐면 내륙 깊숙이 있었던 이 촌나라였어요. 네. 근데 이 진나라가 어떻게 나머지 강대국을 통일하냐면 당시가 모든 중국 사상이 다 만들어지는 시기였어요. 네. 충효를 지키자. 육아, 공자님도 그때 살았고. 사대부. 그렇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네. 도가. 도가. 노자. 좋아합니다. 그리고 법가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법가. 모든 건 엄격하게 법대로 통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또 한 파가 있었어요. 한비자. 한비자죠, 그렇죠. 다 배웠지. 자, 이거를 이 중국의 통치 사상으로 만든 것이 진나라 때, 그러니까 진시황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상앙이란 사람이었거든요. 유명하죠. 유명한 네. 사람이죠. 상앙이란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철저하게 통치해야 된다. 딱 군기를 바짝 딱 잡는. 그렇죠. 상황이 실시한 이 법치 원칙 네. 지키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외가 없어요. 태자가 한번 그 법을 어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태자를 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태자의 스승을 끌고 와가지고 네가 대신 처벌받아. 그래서 태자의 스승의 코를 잘라. 선생님을? 선생님은 태자도 예외 아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진나라 백성 여러분들 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상을 드리고 어기면 처벌하겠습니다.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면서 어떤 예시를 드냐면 남문에다가 이제 나무 막대기를 하나 세워놔요. 네.
이 나무 막대기를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기시면은 금 열량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저 나무 쪼가리 하나 분명히 뭔가 있다. 저기에 속임수가 있다. 그냥 무시하고 가세. 그랬더니 상황이 네. 열량이 아니라 50량의 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무 짝대기를 옮기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네. 믿져야 본전이라고 아이고 할 일도 없는데 한번 옮겨볼까? 그래서 이 나무 짝대기를 옮겨요. 네. 국까지 딱 금 50량 딱 줘요. 어머! 다들 깜짝 놀랐겠네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 나라는 해준다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법치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네. 그렇죠.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는구나, 법을 지키면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기면 끔찍한 처벌이. 짤 없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자, 어찌됐건 이렇게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이 됐는데 진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을 이기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첩자를 보내가지고 이간질 시킨 것도 있고 네. 상대편 장군한테 뇌물 준 것도 있는데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법치 국가라고 했잖아요. 병사들 들으라. 네. 어떤 성을 점령한 다음에 네. 적군의 목을 치면은 네. 목 하나당 금 얼마씩 주겠다. 실제로 줘요. 그럼 재성 씨가 진나라 병사라면 전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파이팅이 생기죠. 그렇죠. 할 의지가 생기죠. 야. 파이팅이 생기죠. 진짜 나라에서 금을 준단다. 근데 받은 병사가 있어. 가져와! 해서 각계 역할해가지고 여섯 나라를 이 통일 전쟁 10년 만에 39에 드디어 중국 천하를 통일합니다. 야, 아니 중국을 통일하는데 10년밖에 안 걸린 거면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너무 그렇죠. 빠른 거 아니야? 엄청나네요. 중국이 영어로 뭐죠? 차이나. China. 네. 이 차이나가 진에서 나온 거예요. 친. 진이 이제 그 영어 스펠링으로 CHIN, 친이거든요. 네. 그 뒤에 A만 붙여버리면 China가 되잖아요. 코리아가 코리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가 서양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대표적인 왕조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정말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 황제 칭호는 통일 후에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양반은 이제 중국 대륙을 통일했잖아요. 새로운 타이틀을 갖고 싶었어. 네. 근데 그 당시는 각 나라들을 이제 국왕을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야, 이거 왕 좀 약간 뭐가 없어 보이는데 좀 새로운 왕 위에 뭐 타이틀 없냐? 어허. 왕 위의 표현 근데 이거 황제가 연상이 안 되는데. 그 우리나라는 단군 할배가 우리나라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단군 할배와 비슷한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삼황, 네. 오제라고 해서 사망오제. 3명의 황이 있고 네. 5명의 제, 이 8명이 중국을 만들었다고 중국인들이 믿거든요. 야, 거기서 한 글자씩 떼와가지고 붙이면 되겠네. 어머나. 삼황의 황 갖고 오고 네. 오제의 제 갖고 와서 붙여봐. 황제. 황제가 되는데요. 그래, 앞으로 나는 황제다. 빈말 같은 거. 그리고 그 진나라의 처음 황제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해서 진시 황제. 아, 그래서 진시황이구나. 인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타이틀이다 이거죠. 통일 그 왕국의 황제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막 집착 안 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리 뺏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집착과 걱정이 있었겠지요. 근데 진시황이 많은 업적을 또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7개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네. 각자 다른 언어와 다른 글자를 썼어요. 이거를 언어를 글자를 통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자의 원형을 만든 거예요. 되게 엄청난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마다 이 도량형, 그 단위가 다 달랐거든요. 네. 다 통일해요. 오. 정말 내가 통일한 이 진나라, 네. 나는 끝까지 유지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불로초 찾아와라, 불로초.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 근데 서복이란 도사가 있었거든요. 얘기를 해요. 폐하! 제가 그 불로초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불로초를 찾아오겠습니다. 무슨 깡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조건이 있어. 어린 남녀 각각 500명씩 선박 10척과 금은 보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동쪽에 있는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나라에 가서 불로초를 꼭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어린 왜 아이들이지? 필요하지? 이게 나중에 그 서복이라는 친구가 네. 국제 사기 치려고 했었어요, 지금. 약간 나라 세우려고 뭐 그랬나? 집단이 도망가서? 필요했나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떠나요. 지금 산동반도 연태를 출발해요. 일단 남쪽으로 갑니다. 도착한 곳이 지금 제주도 서귀포였어요. 우리나라
서귀포에 보면 정방폭포 있죠. 네. 정방폭포 옆에 보면 중복식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요. 거기가 서복 기념관이에요. 그거 뭘 기념한 거예요? 서복이 서귀포에 들렸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나중에 뭐가 되나 보다.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한자로 서불과지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거든요. 서복 또는 서불이 여기 왔다 갔다라는 글자예요. 정방폭포 옆에. 그리고 서귀포라는 이 도시 이름도 네. 서복이 여기 왔다가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서귀포예요. 어? 아니, 제주도를 진짜 많이 갔었는데 서귀포라는 이름이 이렇게 유래한 거는 정말 몰랐고 네. 전시관까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예. 아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서복은 황제를 상대로 어떻게 국제 사기를 친 건지 이거 너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일단 500명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자기가 또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서복은 안 돌아와요. 돌아오겠습니까? 안 오죠. 불로초가 어딨어. 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서복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 남부지방, 지금 홍콩 쪽으로 갔다는 설도 있고 일본으로 갔다는 설도 있어요. 그럼 진시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성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계속 물었어. 야 서복 왔냐? 알았습니다. 다음에 서복 왔냐? 알았습니다. 야 찾아와 가서. 그러고 해서 노생이라는 또 하나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걸어 동쪽에 와서 지금 또 산동성 연태까지 와요 또. 아, 이 노생도 불안한데.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연태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돌아올 기미는 없고 이 서복의 그 흔적은 없고 터벅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네. 가다가 어떤 도사를 만나요. 도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뭘 가면 도사들이야. 아, 중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 맞네. 거기 인구가 또. 딱 보니까 도사같이 보이니까 네. 노생이 하소연을 한 거야 노생이 이런 일 때문에 나 정말 지금 멘붕 왔다. 이 책을 진시황한테 가져다. 책을 줘. 책을. 이거 뭐지? 천록 비결이라고 해서 네. 미래 예언서예요. 네. 뭐야 또? 이 안에 내용 다 파악하면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 불로장생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시시해, 땡큐. 그래서 이 천록 비결을 들고 일단 진시황한테 가는데 갔어. 너무 옛날 문자라 가지고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구절만 해독이 돼. 망진자 호. 그러니까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호다. 호. 호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호라는 글자가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호가 오랑캐 호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그때 이제 가장 강력했던 오랑캐가 흉노족이었거든요. 아 맞아. 걔네 때문에 만리장 쌌잖아. 네. 우리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흉노족 오랑캐다. 만리장성 쌓아라. 물론 진시황이 다 쌓은 게 아니라 6나라가 다 산성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다 하나로 연결한 거예요. 이게. 진시황. 아, 연결이었구나. 야, 요 네 글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망진자호. 네 글자 때문에 지금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연결된 거라는 거는 추호도 몰랐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달에서 봐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그런 성이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총 연장 길이가 6,300km예요. 우리나라를 넘어가네. 우리나라는 넘간요. 서울 부산이 450km인데 그러니까요. 한반도를 쭉 물론에. 감쌀 수가 있어요. 네. 오. 이런 어마무시한 만리장성 진시황이 만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만들었겠죠. 백성들이 만들었죠. 그렇죠. 당시 진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이 만리장성 건설에 이제 참여가 아니라 끌려간 거죠. 노역이죠. 뭐. 아니, 근데 이게 요즘처럼 뭐 국민들한테 일을 시키면 뭐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강제 노역인 거나 다름없었을 텐데. 월급은커녕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은 이것 때문에 솔직히 진나라가 망했어요. 몇 월 며칠까지 건설 현장에 와. 또 시작했구나. 법치잖아요. 안 오죠. 1시간이라도 늦으면 바로 목 날아가요. 아이고. 너무했다. 그 글자 네 글자만으로 만리장성 쌓으면서 국민들을 그렇게 노역을 시켰다는 게. 그렇죠. 만리장성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백성들이 맞아. 만리장성. 아, 결국 나라를 지킨다는 건 백성을 지키는 그렇죠. 건데 그거를 지킨다는 명분을 오히려 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진시황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내가 황제인데 나의 스케일에 맞는 궁전이 필요하다 해서 초호화 궁전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아방궁이에요. 비난할 때 약간 너무 과도한 그런 걸 좀 비난할 때 아방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화스러운 큰 건물들을 보고 대부분 야 아방궁 같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어요? 이게 동서로는 700m, 남북으로는 120m. 700m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앙 건물 있잖아요. 네. 경복궁으로 치면 근정전. 여기가 얼마나 넓었는지 10,0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까 6개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했잖아요. 6개 나라를 상징하는 궁을 각각 6개 만들어라. 진짜 그리고- 무슨 두루마블 했네 이 양반. 그리고 6개 나라에서 끌고 온 여인들을 다 그 궁전 하나하나에 후궁으로 넣어라. 아, 조금 약간 좀 과해지기 시작했다. 너무 심하게. 근데 진시황 살아생전에 아방궁 건설이 완성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완성되는 거 못 보고 죽습니다. 저거 짓는데도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했겠네요. 진나라 전 백성들이 진시황을 위한 건물과 이 장성 건설에 동원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아이고. 특히 유학자들 사이에서 이 목소리가 나온 거야. 유학자들요. 천하의 주인은 백성입니다.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시면 이 군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거야. 네. 야야야, 우리가 이 유가라든지 도가 이거 봐줬더니 슬슬 기어오른다. 유학자들 공자의 말씀이 있다는 그 책들 싹 다 불태워버려. 아, 철학책들. 철학책들. 책을 태운다고 해서 분서예요. 아, 당연히 유학자들은 가만히 있겠나. 공자님의 책을 태우니까 네. 무엇이야 이거 공자님의 지금 책을 태우냐.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진시황 물러나라. 야, 시범 케이스로 쟤네들 죽이자. 아이고. 한 400 몇 명만 이제 시범 케이스로 끌고 와가지고 산채로 묻어버려. 산채로 생명. 유학자를 묻어버린다고 해서 갱유예요. 그게 이걸 진짜 무섭다는 거였어요. 비유가 아니라?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분석행. 합쳐가지고 분서 갱유라고 하는 사건입니다.